안녕하세요.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를 나와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중학교 가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 했다고 주변 엄마들이 이야기하시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학교를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불시에 학교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담임선생님과 면담도 해봤지만 너무 조용하게 지내서 그랬는지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학교에 거부감을 갖고 있을까? 나름 회유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남은 건 아이와 가족들 모두 스트레스만 더해졌습니다. 나중엔 아이의 뒤통수에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모습을 보니 억지로 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끝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도 말수가 없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던 아이이긴 했지만 아이의 일주일 생활을 쭉 지켜보니 방 안에서 틀어박혀 있다시피 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물론 더욱 어두워진 표정, 무엇을 하는 건지 아무리 지켜봐도 모르겠지만 식사도 겨우 한 끼 연명하듯이 먹는 기운 빠진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아이의 모습이 삶에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인달까요? 아이를 위해 선택한 자퇴이지만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으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적응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니겠어야 했나, 억지로라도 윽박질러서 다른 학교를 보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부모지만 어떤 게 아이를 위한 길인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박민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인부 자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코로나가 와서 학교도 잘 못 가고 하니 학업에 집중도 안 되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학교를 가니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해서 결국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능 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제 지인분 아이도 처음엔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부족하진 않을까, 괜히 학교를 그만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엄청 불안해했대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아이한테 너가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고 아이한테 홈스쿨링 하는 장점에 대해 알려주었대요. 너가 학교를 다닐 시간에 대신 집에서는 부족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홈스쿨링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며 아이의 불안한 생각을 역으로 바꾸게 만들어준 거죠. 자신에게 잡혀있던 생각을 역으로 바꾸니 아이에게 홈스쿨링이 더 좋은 환경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의 강연을 할 주제도 사고의 부재와 역산사고인데요. 청취자의 어머니도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요.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고 역으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 아이와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면 어떻게 사고할지, 역으로 아이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사고를 어떻게 하고 또 역산의 사고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 사고를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살면서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과연 행복하고 좋을까요? 전 매번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그게 좋은지 기쁜지 모르고 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에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다면 그게 좋은지, 기쁜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어려움이, 불행이 매일 찾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의욕이 없어질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려움과 불행은 누구나 만나면 적응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롭죠.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만납니다. 한 번이 될 수 있고 100번이 될 수 있죠. 그런 어려움이 여러 번 만난다고 적응되거나 안 힘들진 않죠. 그러나 살면서 어려움과 불행은 안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으로 전쟁을 치르다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러고 치료를 받고 전쟁을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존은 그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어머니는 존이 무사히 살아서 전화 온 게 너무 기뻤죠. 근데 존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쟁 중에 전우가 다쳐서 다리를 하나 잃었는데 그 전우는 가족이 없어서 존이 그 전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전우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다친 사람을 간호하는 게 쉽지 않고 전쟁 속에서 다친 사람이니 외상 스트레스도 심할 거라며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전우 같은 사람은 더욱더 간호하기 힘들 거라며 정준이 거절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존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실망을 많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후 며칠 뒤 존의 어머니는 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망령장실에 존에게 갔더니 다쳤다는 전우는 바로 존이었던 거죠. 존은 어머니한테 다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전우라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가 전우를 집에 데려오고 오지 말라는 소리에 어머니가 자신의 장애를 불편해하고 좋아하지 않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고 혼자 판단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거죠. 어머니는 존의 행동에 왜 다친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오열했고 어머니는 존이 사실대로 말했으면 기꺼이 자신이 아들이 발휘되어 도와줬을 텐데 안타까워했죠. 네. 존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했다면 존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존의 사고의 부재가 결국은 어머니도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나중에라도 존이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사실대로 말을 했다면 존의 다리가 불편해서 힘든 존도 있겠지만 어머니와 함께 견디며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반대로 저런 상황을 극복하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메달까지 딴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혹시 로봇 딸이 세진이 맞나요? 네, 맞아요. 세진 군은 고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의 어머니가 봉사활동으로 간 고아원에서 세진 군을 보고 입양을 했고 걸을 수 있게 수술과 재활을 끊임없이 시도했죠. 세진 군도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싫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못해요 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세진 군의 어머니는 아니야, 할 수 있어. 한 번만 해보자. 항상 세진 군의 생각을 역으로 바꿔서 못해요,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다리에 로봇 다리를 수술받게 되었고 그 이후 장애인 처인 경기에 국가대표로 나가 메달도 많이 따게 되었대요. 그 이후 리우 올림픽에서는 장애인 경기가 아닌 일반인 경기로 나가 예선 경기까지 나가게 되었던데요.
둘 다 다리에 장애를 가졌지만 완전 다른 삶을 산 사람이죠. 이처럼 존의 사고의 부재로 비극적인 결말을 세진군은 자신을 걸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 했지만 세진군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세진군의 사고를 역으로 바꾸게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로봇다리를 만들어줘서 로봇다리 세진이로 세상을 남들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네요. 생각을 오래 한다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고에 따라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이혼율이 참 많다고 하죠? 네, 저도 기사로 주변 분 이야기로 참 많다는 걸 간혹 들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법원에 내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고 살아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혼하는 부부의 80% 이유가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하네요. 민지 씨는 남편과 성격이 얼마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희는 완전 정반대라서요. 간혹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솔직히 의견을 모을 때 상반된 충돌부터 시작을 해요. 솔직히 안 맞아요. 그렇군요. 저희 부부도 완전 반대예요. 이처럼 살고 있는 부부 중에 성격이 맞아 사는 부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싸우고 사는 부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운다고 다 이혼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하냐고 물어보면 80%가 이런 말을 한대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이 말에 솔직히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함축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성격 차이가 80%나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함축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들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아니죠. 저도 결혼 10년 차인데요.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에 내 방식에 따라 남편이 따라오길 바랬죠.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 제 방식을 요구하게 되고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변을 하면 결국 크게 싸우게 되고 제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마음에 서운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신혼 초기 하도 많이 싸우게 되니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했나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아마 이혼하는 부부들도 저처럼 싸우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겠어 라는 그 생각이 머물러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살고 있는 부부나 저처럼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 시기를 지나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하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싸우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나는 왜 화가 났지? 상대방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싸우는 횟수가 많이 줄고 그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혼하는 부부들은 다르다고 하네요. 아마 내 생각이 맞다고 서로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부부 갈등에서도 누구는 이혼을 하고 누구는 아직도 잘 살고 있죠.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에 따라 백년해로 하나 이혼을 하게 되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부부의 삶에 행복한 삶이 이어져 나가냐 아니면 불행한 끝을 맞이하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이렇듯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불행이나 어려움이 만나면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도 내 생각이 맞다는 걸 고집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죠.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이 맞는데 상대방은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지? 얘 생각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이렇게 여러 반면으로 역으로 여러 번 생각하고 고심해 봐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솔직히 급한 편인데요. 욱하는 게 너무 커서 감정에 사로잡힐 땐 좀 사고회로가 마비될 때가 많아요. 깊이 사고하고 역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깊은 사고력이 인간관계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민지 씨는 평소에 쓰리미 회사에 포스트잇 자주 쓰시나요? 네. 평소에 정말 많이 쓰죠. 학교 다닐 때부터 회사 생활까지 항상 함께하는 이템이에요. 아마 그 제품을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인 상품이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품은 사실 불량품이었던 건 아셨나요? 저는 제품 개발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성공적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제품이 불량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기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지? 대단하다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듯 이 회사에서 포스틱이 아닌 강력하게 붙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는 도중 거기에서 불량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불량품을 그냥 불량품으로 여기고 없애버렸다면 이 세상에 포스틱이라는 제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개발자 하나가 그 불량품을 써보고 너무 유용하다는 걸 발견하고 상품으로 내놓게 된 거죠. 이렇듯 깊은 사고와 역산 사고는 경제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다양하게 사고하고 역으로도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민지 씨도 혹시 운전을 하시나요? 네, 저는 운전 9년 차입니다. 매일 하는 편이고요. 네,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좋은 건 이젠 전 세계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었대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동차가 있어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만들게 된 건가요? 6.25 전쟁을 끝내고 미군이 타고 온 자동차 중에 망가진 차에 부품을 떼서 조립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차를 만들기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 연구원들이 다른 건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엔진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대표와 연구원들이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를 찾아가 엔진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기술로는 가르쳐줘도 못 만든다고 퇴짜를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세 번 더 찾아갔죠.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얕게 보고 자꾸 깎아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본 측에 화가 난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엔진을 만들어 보겠다며 말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일본인의 말대로 그때의 한국의 기술은 떨어지고 만드는 환경도 열악했지만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동차 개발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낀 연구원들이 결국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아마 그때 연구원들이 일본인한테 조롱당해서 포기했다면 아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업이 전 세계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로 바꾸었을 때 정말 큰 변화가 온 거죠. 그때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일도 자주 생기죠. 그런데 깜깜한 밤이 와야 그 다음날 밝은 아침이 오듯이 불행만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고 불행에 휩쓰였을 때 이를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을 이겨냈을 때 더 큰 행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연을 보낸 어머님도 아이가 당장은 불행하고 자퇴를 시킨 게 후회되시겠지만 아이가 그런 불행과 힘든 가정을 같이 이겨내시고 그런 가정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마음의 사고를 역으로 바꿔서
이 일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역으로 되짚어 사고해야 됩니다. 앞이 어둡게 보일 때 밝게 보는 법을 배우듯이 마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면 얼마든지 밝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 면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깊이 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지 역으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항상 생각을 하실 때 1차적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지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